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늘봄학교는 일부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시범 실시됐는데요. 이번 2학기부터는 도내 415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 1학기엔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했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던 만큼 국가 책임 돌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특히나 시행 확대에 따른 전담 인력과 공간 확보, 또 프로그램 내실화 등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더놓고 말합시다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아이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과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현재 도입 초기라서 완벽하진 않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 제도가 반짝하고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지역 기관과 협력으로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했으면 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종일반 하면 되게 막 미안해하면서 가고 그랬었는데 3학년 이후가 되면 본인들의 하루 일과를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매여 있는 상황이 필요할까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한테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는 또 2학년한테까지 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커요. 아이를 학원 뺑뺑이 안 돌려도 되니까 좋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늘봄 도입이 되지 않은 2학년 이후들한테는 여전히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돌봄 사각지대도 함께 살펴주고 늘봄학교가 저녁 6시 이후에는 학교 밖 공간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럴 때 아이들 안전이나 특징적인 부분은 누가 담당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의 김선우 장학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선우 장학관님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행정에서 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닐 때 학교하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하고 물론 당연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용어라 그럴까? 제도라 그럴까? 이제 이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학교 현장이 됐고 학생의 인권에 따른 또 교권 여러 가지 또 학교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참 일들이 많은 곳이 학교인데 우리 김선우 장학관님 그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나온 단어는 늘봄학교입니다. 일단 늘봄이 무슨 말이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쉽게 좀 설명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던 방과 후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 개선한 그런 개념이고요. 예.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서 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한 학기를 지금 하셨어요? 지난 1학기? 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일단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수업이 예를 들어서 2시에 끝났어요. 그럼 2시에 끝나고 이제 방과 후 수업을 들어요. 방과 후 수업 듣고 보통은 이제 집에 오게 되거나 그러는데 방과 후 수업 이후에도 계속 학교에 남는 건가요? 지금 1학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예. 1학년이 수업을 끝나고 난 이후에 예. 2시간 정도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희망. 집으로 갈 친구들은 예. 집으로 가고 예. 또 학교의 어떤 다른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싶으면 거기를 참여하고 또 돌봄 교실을 가고 싶으면 돌봄 교실을 갈 수도 가장 있고요. 늦은 시간이 마지막 시간까지 학생이 희망한다. 학부모가 희망한다. 그러면 그게 몇 시까지였습니까? 네, 전북형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아유, 초등학교 1학년이 아침에 등교해서 오후 6시까지 학교에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른들도 근로기준 시간인 9 to 6, 9시부터 6시인데
이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들이 물론 이제 희망에 의해서 하는 곳입니다만 이 정책을 어떻게 좀 먼저 살펴봐야 될까 각자들의 생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박정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저출산 속에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어렵게 얻은 그런 소중한 아이들이 그렇죠. 사실 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성냥갑 같은 그런 회색빛 그런 교실 안에서 하루에 10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이렇게 보내다 보면 이 아이들이 과연 정서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될지 그것이 저는 가장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형 정부가 갑작스럽게 시행한 이런 돌봄 정책인 이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예산 지원해주고 예. 인력 지원해주고 이것을 그렇게 인력이나 예산 지원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과연 예.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물론 생각을 해요. 늘봄학교, 늘봄 제도를 원하는 또 가정도 있긴 있죠. 하겠습니다만 많게는 12시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전북형은 저녁 6시까지입니다만 오후 8시까지 네. 하는 지역도 있어서 지금 최대 12시간까지도 이렇게 좀 학교에 있어야 되는 상황을 그렇죠. 보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게 정책인지 또 아니면 교육부의 정책인지 학부모를 위한 정책인지 일단 우리 박정희 의원님은 아이들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생각할 때 과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돌봐주는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예. 안전하게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늘봄학교를 딱 만들었으면 명칭에 맞게끔 늘봄이라고 늘 봄처럼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과연 그렇게 될까? 이것이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에서 늘봄학교라고 하는 이런 대대적인 명칭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있던 늘봄학교에 하던 역할들을 지역 내에 어떤 곳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가 그것을 민간시설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잠시 후에 또 네, 더 네.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한 곳에서 계속해서 저녁 6시까지 내지는 8시까지 있는 제도 속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네. 기존의 유치원들이 이제 폐업하면서 남는 공간들을 재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모색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획일적인 제도로 진행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아쉬운 점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북형 늘봄학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1학기 진행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우 장학관님. 네, 지난 5월 1학기 143개교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과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예. 학부모의 55%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하는 등 90%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57%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늘봄학교 운영 전반과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특히 또 학부모님들의 한 61% 이상은 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사교육 경감에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 지난 1학기에 이제 143개교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했고요. 이제 2학기 때는 국립초등학교 2곳까지 포함을 해서 415개 그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전면 시행을 합니다만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늘봄학교의 시스템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희망하는 참여율이 높은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1학년 학생 11,089명 중에 1,356명이면 93.4%입니까? 네, 93.7%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참여율을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학부모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이 이렇게 시행이 된다, 또 확대가 되는 만큼 들어가는 것은 예산일 텐데 늘봄학교는 박정희 의원님 이게 지금 국책 사업이죠? 네네. 예, 그러면 어떤 특별 교부금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특별 교육 형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방과 후 학교하고 돌봄 교실이 이렇게 이제 합해진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별 교부문을 일단 내려보내서 예. 일단 전면 실시하라.
그러한 의미로 하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는 중복되는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예산 중복이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곳에서 기존의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와 업무가 업무 중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예, 예. 하니까 이거는 중복 예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그러면 늘봄학교에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의 희망률이 높다는 것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를 확률이 높아진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위기를 맞는 건가요? 그죠.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라는 건 지금 이제 이 늘봄은 교육부, 교육청 네. 주관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좀 기관이 다르잖아요. 네. 예. 다함께 돌봄센터는 여가부 소속이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늘봄 학교의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건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네. 없으면 존폐 위기를 맞게 된다. 예. 근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이 50대 50으로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과거의 인식에 2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다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이미지에 있어서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가게 되면 뭐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우리 집이 그런 그런 스티그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예. 보내려고 해도 그래도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노력을 해서 운영을 잘 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노하우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기존 실시하기 이전에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그런 역할은 뭐였고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고 예. 그렇다면 그런 수요조사를 다 통해서 이 늘봄 정책을 실시를 했더라고 한다면 예.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러한 정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잠시 후에 전북교총의 오준영 신임 회장과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 김선호 장관님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지는 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일이 많아지신 겁니까? 이건 어떻게 뭐 분담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곳을 활용하는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이게 진행되다 보면 쏠림 현상이 학교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이 늘봄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련된 그 업무 늘어나는 행정 업무를 대신할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주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늘봄을 운영하되 늘봄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예. 했고 300명의 늘봄 전담 인력을 저희가 7월 1일자로 배치 완료했습니다. 1학기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1학기 때는 이제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예. 뭐 기간제 교사를 좀 받고 방과 후 행정실무사라고 기존에 이와 비슷한 일을 하셨던 그 예.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셨고 이번에 예. 그러면 7월부터 뽑으신 분들이 2학기에 이제 배치가 되시겠네요. 네, 그분들이 7월 1일자부터 이미 배치가 돼서 예. 2학기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출근 시간은 몇 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6시까지 근무하시게 될 텐데. 네, 이분들은 이제 6시간 근로자인데 예. 이제 마지막 그 끝나는 시간은 늘봄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으로 이렇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300여 명. 앞으로 이제 학년이 더 확대되면 더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게 되나요?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해서 확대될 방향. 왜냐하면 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무작정 많은 인력을 학교에다가 다 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 큰 학교들은 늘봄 실장이라는 거를 또 하반기에 뽑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늘봄 실장, 늘봄 전담 인력 중심으로 하나의 늘봄 지원실 체계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큰 학교는 실장과 그 늘봄 업무를 하는 늘봄 실무사 또 그 돌봄 업무를 하는 돌봄 전담사 이렇게 있어서 운영을 예. 하게 되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배치된 분들이 또 이제 뭐 학교의 통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잉여 인력이 되게 되면 큰 학교에 또 추가 배치해서 예.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 큰 학교라 하면 전주를 중심으로 하면 이제 에코에 있는 학교나 이제 효천 신도시에 있는 학교, 과밀학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실이 그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부 시설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그래도 기존에 아이들이 이제 맞춤형은 2시간을 하고 가기 때문에 예. 유휴교실이나 특별교실이나 학급 교실 같은 공간을 마련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 그런 공간을 내어주었을 때는 환경 개선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 학교 안에 늘본 공간을 확보가 좀 어렵다라고 보면 예를 들면 대도시의 과대감일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인근에 뭐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런 학교 밖 늘본 기관들을 확대를 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고 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아이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는 건 온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실 학교 안에서의 10시간, 12시간보다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금 최근에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한 곳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런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서 채택되기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많이들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지. 근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지금 폐원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서 예.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제일 처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아주 효율적이겠다. 그 대신에 이 아이들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공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지자체가 매입하고 교육청이 리모델링하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돌봄센터 이런 늘봄센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학교 끝나고 집에도 못 가는데 예. 이 회색빛 교실 안에서 갇혀 있는 것보다 학교 끝나고 밖에 나가면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공간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곳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예. 생각에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어른도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한 곳에 계속 오래 있는 것과 공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또 편안함, 또 기대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특히 한참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많은 시기에 한 곳에 학교에서 계속 머무른다는 개념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도 있는 공간, 예.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다양하게 같이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한 공간에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있는다고 하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냥 밖으로 나가지 못한 가두리 양식장에다 가둬놓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표현까지도 했는데 예.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게끔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정부나 우리 특히나 지자체라면 이제 전국 특별지자체도 행정에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의 관계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관계 부처끼리 합의를 일단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유보 통합을 통해서 교육부의 보건복지부 소관에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유치원이 통합이 되는 그렇죠. 유보 통합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업무가 이제 교육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일도 또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충분히 교육부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이들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자, 우리 전북교육청의 현실 안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6시에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6시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 협력하고 있는 지금 현실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5월 2학기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초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참여 희망 시간을 살펴보니까 16시와 17시를 합해서 58.3% 정도로 가장 많았고
총괄적으로 그 오후 6시까지가 한 93.5% 그리고 6시부터 20시까지 희망이 6.5% 정도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6시 이후가. 그래서 이제 전북형 늘봄학교는 기존의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기관과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 6시 이후 늘봄 수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에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 협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기관은 근데 이미 이제 관할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관리 감독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늘봄 수요에 따라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매칭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예. 현재 뭐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나 관리 감독 문제 같은 것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돌봄 서비스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광역 늘봄 협의체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시군청 간에서 기초 늘봄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 협력이 불가능한 수요에 대해서는 학교 밖 늘봄을 하거나 저희가 거점 늘봄 센터를 추가 발굴을 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정확한 직함이 이제 늘봄 실무사 이렇게 됩니까? 네. 예, 기존에 이제 방과후 실무사나 돌봄 전담사 이분들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돌봄 전담사는 그대로 돌봄 그대로 교실이 있습니까? 있고 예. 그 137명의 방과후 행정실무사인 분들이 예. 이번 300명이 늘봄 실무사로 실무사. 예. 이게 중복 개념은 아닌 거예요. 기존 돌봄 전담사는 돌봄 역할을 예, 돌봄 하면서. 교실에서 돌봄 역할과 행정 업무를 전담을 하고 예. 새로 신규 배치된 늘봄 실무사는 이제 지금 말하는 기존의 방과후라든지 이런 늘봄에 대한 것을 총괄하면서 행정 업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이 돌봄 전담사 분들의 처우 문제 목소리 우리 네. 박정희 의원님 많이 들으셨죠. 네. 4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지만 일의 양이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데 4시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4시간의 단기간으로 인한 현실적인 생활 여건이 안 되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인천처럼 8시간 인정을 해달라 이런 제가 지금 이 늘봄 실무사분들도 최대 6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 반드시 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8시간을 원래 8시간을 교육부에서는 8시간을 하기를 원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8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8시간 하기에는 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러면 4시간은 너무 적으니까 예. 6시간 정도로 하면 수업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까지 합해서 6시간 정도 하면은 합당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8시간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6시간으로 조금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분들의 어떤 돌봄 전담사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돌봄 전담사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기대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 개선은 이번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도시형과 농산어촌 형태가 조금 운영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8시간 근로자로 나아가기에는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예. 이 늘봄 정책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그것도 차근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늘봄 학교 확대 시행 성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님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미래교육고의 김선우 장학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교사들의 입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 연결해보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총 회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최윤소 회장으로 주목을 받으셨던데, 자 전북교총 소개와 함께 뭐 인사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입니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북교총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 그리고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8개월째가 되었는데요. 현장의 어려움을 좀 직접 발로 뛰어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요.
학교가 좀 학교답게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지기 위한 이 최우선 과제를 저희는 선생님의 전문성 발휘 이것이 가능한 교육 여건 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회장 하시기 전에는 이제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교총을 대표해서 그 역할을 하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그 늘봄 학교가 지금 1학기 시행이 됐고 이제 2학기 전면 확대가 되는데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늘봄학교라는 정책이 굉장히 좀 급하게 도입되고 있다라는 선생님들의 우려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전북교육청이 올해 5월 달에 발표를 했었죠. 우리 전북형 늘봄학교. 예. 이 계획의 골자가 이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증가하지 않고 늘봄을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17기 시도에서는 좀 굉장히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예.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교원의 업무 경감을 통해서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성 신장을 좀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권 신장도 필요한데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전산망 관리라든지 뭐 스마트 기기 관리, 뭐 각종 공문서 수발 같은 이런 교육과 좀 동떨어진 업무들로 인해서 이 교과 연구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다분한데요. 전북교총은 이 늘봄학교가 당초 교육 당국의 약속처럼 늘봄학교 운영을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9월 중에는 실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늘봄학교가 학교에 어떤 방향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토론회도 좀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교사 노조도 이제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에 뭐 교총의 일단 입장만을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도 내지는 다른 뭐 전교조와 같은 노조 입장에서는 역시 이건 이제 지역 행정에서 이항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셨는데 교총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돌봄 이제 늘봄이로 이름을 좀 통칭을 하기로 됐는데 예. 이 저출산이라든지 혹은 뭐 지역 소멸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국가에서 담당해야 되는 이런 돌봄과 같은 사업들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학교는 교육기관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들은 지자체에서 주도를 잡고 필요하다면 학교 공간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은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간소화됐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학교 전산망이나 새로운 또 스마트 기기 관리라든지 공문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늘봄으로 인해서 늘봄 실무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늘봄 실무사를 또 전체적으로 아우러야 될 늘봄 지원 실장의 수급에 대해서도 대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일까요? 내년 초등교사도 34% 더 뽑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 해소도 되고 교사 차출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정확하게 1,088명 늘었습니다. 예. 자, 늘봄 지원 실장을 임기제 교육 연구사로 채운다고 했었죠. 자, 그걸로 인해서 빠져나간 인원을 채우는 숫자가 1,088명이라는 소리인데요. 전국에 6,18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임기제 교육 연구사를 실장으로 배치한다. 산술적으로는 좀 1인의 연구사가 6개의 늘봄학교를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하. 역시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일거의 모든 학교에 배치되기에는 어려운 숫자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렇게 결국은 연차적으로 배치한다거나 또 혹은 이제 센터식으로 해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찌 됐건 이걸 채워나가는 과정에서는 학교의 어려움은 예견이 되지요. 올해 6월이었습니다. 충남에 있는 모 공무원 노조에서는 학교로 공문을 보냈어요. 늘봄 실무사를 행정실에 배치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소동이 있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니 늘봄 지원 실장은 교원이 아니냐.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늘봄 실무사도 행정실에서 배치할 수 없고 늘봄 관련된 업무도 행정실에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 늘봄이 좀 급박하게 도입되다 보니까 그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전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이 업무 핑퐁과 같은 내부 갈등도 좀 커져가고 있고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전북에서는 늘봄 실무사 채용에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들이 좀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단설 유치원이나 규모가 좀 큰 병설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시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좀 애를 먹기도 했거든요. 예. 이렇게 좀 엉뚱한 곳으로도 늘봄학교에 불똥이 튀고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학교의 늘봄 지원 실장을 이 관리자로 임명하는데 교육연구사를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현장 교원들은 이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선발 계획이 우리 도에 얼마만큼 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 몇 명이나 어떠한 인센티브로 선발할 건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예. 또 불안한 것은 늘봄학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연구사를 적절하게 선발할 수 있을지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늘봄학교를 한 지역을 관장하든 개별 학교를 여러 개를 관장하든 사안이 발생하면은 좀 즉각 대응하는 데는 당장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늘봄 지원 실장 근무 방안 이런 세부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발표해가지고 이 학교의 근심을 좀 덜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학교가 교육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보육의 기능이 추가된 늘봄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분리가 되더라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학교의 교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분리가 된 느낌처럼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 불안감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돌봄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학교의 모든 책임이 전가될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학교라는 곳은 어찌 본다면 이제 학생들을 교육해 나가는 교육기관이고 그렇다 본다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늘봄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서 그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가 작년에 서희초 사건을 겪으면서 학교 교육력을 올리겠다 그러면서 교권 5법이 개정도 됐고 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 업무 지원센터도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같은 맥락으로 이 늘봄학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의 전문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총에서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예. 그 늘봄학교나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을 어쨌든 학생 안전이라든지 학교 관리 책임에 이런 부담이 크다라는 의견이 28% 정도 나왔고요. 또 교원이 결국 늘봄 업무를 사실상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우려가 27.4%가 나왔거든요. 또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충남교총 교육연구소에서 설문을 했는데요. 교사의 80% 이상이 이 늘봄학교의 학교 부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예. 어쨌든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이라든지 교사 업무 과중이라든지 또 강사 채용이라든지 업무로 인한 또 구성원 갈등 이런 우려가 많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둔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덧붙이자면 전북은 농어촌 학교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읍면 지역은 전담 인력이라든지 강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원자가 많지 않기도 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교사 한 명이 부담하는 업무가 굉장히 좀 커지겠죠. 예. 그래서 늘봄 지원실장의 역할 책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늘봄 지원실 운영 세부 방안을 좀 선명하게 마련하고 당장 2학기부터는 힘들더라도 25년부터는 명확하게 업무를 분방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박정희 의원님과 김선우 장관관 나와 계시는데 혹시 서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제안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박정희 의원님? 저는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실시되는 이런 늘봄 학교에 늘봄 이제 실무사나 방과 후 실무사나 이러한 분들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해서 아까도 우리 이제 지금 오준영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우리 아이들을 맡아줄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이제 서류 전형이나 면접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아이들을 맡게 합당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현장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오준영 회장님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이 늘봄 실무사? 예. 자격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6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뭐 특정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정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통 교육을 마친 사람이면 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고 이분들은 행정 업무를 전담을 하지만 학교의 어떤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서로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당분간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뽑히신 분들도 저희가 이틀 동안 정책 이해에 대한 연수를 진행을 했고요. 예. 각 지원청별로 보통 3일 이상씩의 실무 연수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내년에 또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 보완할 부분들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이분들 역량을 더 강화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준영 회장님. 예. 예. 끝으로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돌봄이라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대신해서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강사 선발이라든지 인력풀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실무사 자격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전북이 굉장히 좀 특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전주, 익산, 군산 이 3개시의 인구가 굉장히 집중돼 있어서 그렇죠. 전주 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지도 않았습니까? 과밀학급이. 또 돈의 대부분 이 읍면 단위는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좀 특별한 늘봄학교 지원이 절실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고 거기에 교육특례가 이제 현재까지는 4개고 또 추가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예. 어찌됐건 이 모든 시스템이 지방 소멸을 극복해내고 이 전북형 교육 시스템, 늘본 시스템 정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관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을 좀 꼼꼼히 듣고 수요자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학부모 입장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번엔 김제 학부모회 협의회 유은진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유은진 회장님도 학부모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1학년에 혹시 재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지금 현재 6학년, 4학년 그리고 예. 5살 아이가 있습니다. 아, 이 5살 아이는 늘봄에 이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부의 국책사업인 늘봄 시행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은 아주 이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부모님들이 지금 1학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무료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교육비 부담도 없고 예, 돌봄이나 방과후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예. 신청만으로도 지금 기회가 주어져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벌이 부부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예. 아무래도 특히나 요즘 우리 그렇죠. 유은진 회장님처럼 3자녀가 있는 경우 네. 아이들이 이제 희망에 한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방과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이고 우리 아이 첫째 때부터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예. 저희가 있는 김제 아까 오준영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 김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내 초등학교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면 단위에 지금 그렇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과후나 돌봄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도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늘봄의 시행에 확대에 아주 공감을 나타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추첨이나 맞벌이 부모 등 제한 없이 원하는 학생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네. 예,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이제 덜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사교육비 부담도 좀 이제 덜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남게 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안심이고 만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이 조금 더 지금도 만족도가 높긴 합니다만 좀 더 뭐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학부모들 좀 말씀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프로그램 위주가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예. 1학기 늘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시행하는 학교들이 다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전국에 그렇죠. 있는 400개 넘는 학교 중에 지금 한 140여 개의 맞습니다. 학교가 참여를 했었고, 지금 이제 늘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좀 더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내실화 있게 프로그램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내실화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지 우리 장학관님도 많이 고민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요구라고 할까? 그런 제안을 아직 뭐 받지는 않으시죠? 혹시 들어오는 전화도 있습니까? 네. 아, 네. 아니 일단 이 있습니다. 장학관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양질의 프로그램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전과 기존과 같은 것보다는 그런 요구는 있으시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저학년이기 때문에 너무 고도의 그런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보다는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심리 정서의 안정을 도모하거나 또 학교 생활 뭐 그 기초로 이렇게 적응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학기부터는 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RIS 사업으로 연계된 4개 그 세계대학 4개 프로그램을 그렇죠. 시범적으로 학교에 매칭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진흥청하고 원예 특작과학원에서 발굴한 그런 인증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매칭을 해서 이 프로그램들의 어떤 효과성을 검증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교육 외부 학원과 비교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학 또 기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학부모로서 이훈진 회장님 어떠세요?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북교육청에서도 장학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협약 맺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역에 따라서 학생 규모나 학생 수, 선호도 이거에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 이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지금 현재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성장 시기를 고려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서 유익한 늘봄학교의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훈진 회장님 주변에도 지금 뭐 이 늘봄학교에 공감을 합니다만 아니 우리 아이는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 적응해서 잘 활동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계속 오랜 시간까지 저녁 6시까지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기존의 어떤 지역 아동센터와 또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에서 늘봄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이용 시간을 오전에는 7시 30분부터 늦은 돌봄까지는 오후 8시까지로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어서 모두들 그렇게 학교라는 공간에서 원하고 있는 거는 근데 또 아닙니다. 학교라는 한 공간 안에서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면 학교를 과연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될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늦은 시간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해야 한다면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의 공간으로 좀 두고 그 이후에 돌봄은 주변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녁 8시까지 있다가 간 우리 아이는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려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가정 환경 또 형편에 의해서 돌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는 이제 아이겠습니다만 참 글쎄요. 오늘 우리 박정희 의원님도 나와 계시고 교육청의 김선우 장학관님 나와 계시는데 학부모 대표로서 혹시 뭐 제안하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저 너무 지금 먼저 전북 교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요. 늘봄학교가 지금 올해 시행되면서 말도 많고 현재까지 화두 속에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 장학관님께는 저희 전북교육 늘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학부모님들의 최대 돌봄 공백은 방학이거든요. 특히 맞벌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점심까지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방학이라 방학 중 돌봄에 대해 학교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점형 늘봄학교, 또 지역 늘봄학교 센터를 좀 구축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네, 예. 네. 우리 장학관님 말씀 마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학 때는 네, 지금 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학 사실은 이제 그 학교의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수요 조사하고 학군위 심의를 거쳐서 이제 학교 개별로 하고 어떤 기본 지침은 내려가지만 사실은 개별 학교마다 그거를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맞벌이 그 부부로서 아이를 키워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방금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동안에 잘 이어오다가 단절이 되었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같은 거 예. 이 늘봄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 방학을 어떻게 조금 잘 어떤 정책적으로 잘 펼쳐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네.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잠깐 학교를 쉬고 충전하고 다시 오라는 그 시기인데 우리 박정희 의원님, 예. 저도 지금 이제 도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늘봄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아니면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건가? 그렇죠. 그런데 정교사들은 이제 방과후 학습 선생님들한테 방학 동안에도 맡겨버리고 그러한 형태들이 현장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규 과정을 그대로 그냥 방학 동안에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돌봄을 하는 것이 제가 5월 8일 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라고 학교를 쉬어주는 사례를 봤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부모한테 효도를 하라고 하는 건지 학부모님들 그날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러한 아이러니한 그러한 입장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5월 8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효도를 집에서 하루 종일 하라는 것이 취지는 알겠으나 가정 상편상 출근해야 되는 부모를 봤을 때는 아이 혼자 아이를 그냥 집에 그렇죠. 남겨두기는 그렇게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역시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겠다 싶어서 그 방학 동안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금 예. 도교육청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우는 정말 지자체 차원에서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훈진 회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듣고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늘봄학교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 주체들이 서로가 좀 더 양보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책과 시행이 또 잘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그래서 모두 교육 주체들과 함께 잘 이 늘봄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제 학부모회 협의회 이훈진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엄마들은 현실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늘봄이 국제사업으로서 확대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학이라고 할까 이런 공휴일이 아닌 시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숙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글쎄요, 뭐 완벽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은지 회장님 말씀처럼 현재 제도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또 어른의 마음에서 또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 관점에서도 살펴볼 대목이 바로 우리 교육자 또 어른이 해야 될 학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1학기에 잠깐 했고요. 2학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좀 대부분의 학교로 초등학교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진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도 하셔야 될 숙제도 오늘 좀 들었습니다. 우리 장학관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살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안 돌봄이든 학교 밖 돌봄이든 돌봄이 아니라 늘봄이죠. 저도 지금 쓰면서도 또 사실 일이 많아지셨죠. 일의 양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이게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리고 또 그 주체 또 아이들의 눈높이랄까 또 학교 현장마다 다르고 과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장학관님이야 많은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놓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대목에 할 일이 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그렇지만 이제 살펴봤을 때 우리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 출산율도 너무나 낮고 학령 인구도 지금 2030년쯤 되면은 지금보다 38.3%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게나마 이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서 저출생이나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아낌없는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아이들이 온전한 돌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교의 노력, 지자체, 지역, 지원청, 교육청 모두의 노력과 관심, 협력, 협업 이런 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아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저는 그 전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서 이제 전북교육청이 이러한 노력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올 2학기부터는 이제 415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만 시행이 됩니다. 내년은 2학년,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학년으로 확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지역만의 전북형 늘봄학교를 조금이 더 꼼꼼하게 섬세하게 살펴볼 사안이 지금 이 시기라는 점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학기 때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늘봄학교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시설 사업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시설 공사보다는 아이들이 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지역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교육만큼은 지역 내 기관과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도청, 지자체, 기관, 단체 이렇게 다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도 이거 안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같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가장 큰 역할은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 승인 또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그리고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간 조성은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 때 이러한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공간 조성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고 또한 인근 기관과 또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늘봄학교 어떤 홍보 교육 같은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현재 그 늘봄학교에 관련된 작은 리플렛 자료를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 동영상 같은 것도 준비해서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아마 김선호 장학관님과 많은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고 지금 또한 그런 대안들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의 김선호 장학관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